안녕하세요. 2019-2200 한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읽기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이라는 용어는 내경에서 최초로 보이는데 안정, 정명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영추 근결에서 말한 태양 근어 지음 결어 명문 명문자 자야 족태양방광경은 지음혈에서 시작하여 명문에서 끝난다. 명문은 눈의 정명혈이다. 와 같다. 또한 명문을 내장이라 제시하는 것은 난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난경 36난의 신양자 비계신야 기좌자위신 좌자위명문 신이 둘이라고 하는데 둘 다가 신은 아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문이다 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난경 이후로 한, 진, 수, 당대 등의 의학 저작 중에는 거의 논술한 것이 없고 송, 금, 원 시기의 많은 의가들이 논술한 바가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명, 청대에 이르러 여러 의가들이 명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쟁을 전개시켜 각자의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신이 명문이라고 인식하는 설, 신간동기라고 인식하는 설, 명문이 원기의 근본으로 수화의 택이 된다는 설, 명문이 선천이 화라고 혹은 일신의 진양이라고 인식하는 설도 있으며 또 명문이 생명, 출생의 문호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산문이고 남자에게는 정관이라고 인식하는 설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영향이 비교적 큰 몇 개의 관점을 아래에 제시한다. 우신 위명문설 신은 두 개가 있는데 좌신은 신이고 우신은 명물이다. 명물이 된다는 설은 난경에서 시작되었다. 난경 36난에서 신양자 비계신야 기좌자위신 좌자위명문 우좌위명문 명문자 신지소설야 야자이명 여자이은 기기 여신통 신이 둘이라고 하는데 둘 다가 신은 아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문이다. 명문은 정신이 거하는 곳이며 남자에 있어서는 정을 저장하고 여자에 있어서는 포를 담당하여 그 기와 신은 서로 통한다. 이라고 명문의 개념과 생리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그것은 세 방면의 의의를 포괄한다. 첫째, 명문의 인체에서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신소설, 정신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며 인체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문호이므로 명문이라고 한 것이다. 둘째, 명문의 생리기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남자는 정을 장하고 여자는 포에 관련된 중요한 작용을 갖추고 있어 인체의 생식기능이 명문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셋째, 명문이 신과 더불어 상통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은 비록 좌신우명문의 구분이 있으나 생리기능상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즉 이 말은 명문이 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도 명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난경 이후로 진왕숙화, 원활수와 명이천 등은 모두 우신이 명문이라고 인식하였다. 맥결종황떡부 중에서 신유야유의 분거 양수 자은 좌위신 좌위우의 명문 신은 두 개의 떡진 시의 양수의 척부에 각자 위치하는데
좌측은 신, 우측은 명문을 진단한다.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체 내의 우신이 명문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또한 진맥, 신과 명문의 고정 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천의 의학 입문 명문장부 중의 명문의 부위와 생리기능에 대한 논술은 더욱 상세한데 말하기를 명문하 우 위곡 지문 상위심 지외 기좌신 야여 분 상군화이 원기 생사 시 명문은 아래로 우신에 붙어있고 실과 같이 이어져 굴곡된 형태로 방광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위로는 심포에 이어져 있고 횡격막과 횡으로 연결되고 지방이 외부까지 퍼져 있다. 명문은 좌신과 짝을 이루어 진정을 저장하므로 남녀의 음양이 이것으로 구분된다. 상화로서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질병,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 명문 우신 언자 이기비정 명문 성지관 좌신혈 화운입 명문 남이 여이 명문은 우신인데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문과 짝을 이루는 기관인 좌신을 도와 혈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정을 화생하여 운반하며 모두 명문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남자는 이것으로서 장정하고 여자는 이것으로서 개포태라고 하였다. 양신 총호 위명문설 이 설을 주장한 사람은 먼저 원의 활변인이다 이 될 수 있다. 그는 비록 좌신이 신이고 우신이 명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명문, 기기, 여신통, 신지양자, 기음, 폐일, 이 명문의 기는 신과 통하므로 두 개의 신이란 실제상 단지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우박이 의학 정전 중에서 이 신 명문 두 개의 신을 묶어 명문이라고 부른다 이라고 정확히 제시하였다. 그는 의학 정전, 의학 홍문 중에서 말하기를 천야 신 원지 본 성명 성령 지소 유수 이유상화고평 기중 색수 중지 화 인기동이발야 무릇 양신의 든든한 바는 진음의 근본을 두고 있으며 성명의 관문이 된다. 비록 수장이지만 실제로는 상화가 그 속에 있어서 마치 수중의 융화와 같아서 그것이 동하여야 발생하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마땅히 양신을 모두 명문이라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명문혈은 마치 문중에 있는 말뚝 같아서 계항을 담당하는 상이다. 오로지 정하면서 닫히는 것은 일음의 진수를 함양하는 것이고 동하면서 열리는 것은 용내의 상화를 고무하는 것이다. 무릇 수라는 것은 항상됨이고 화라는 것은 변화함이다.
만약 우신만을 상화로 보아서 3초와 배합한다면 말한 바가 정미롭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였다. 우박의 이런 논점은 좌가 신이고 우가 명문이라는 설을 부정하여 단지 우신만을 상화로 보아 3초와 배합된다고 보는 것은 불완전한 논리라고 보았기에 고 임평언 위 상화 이위 삼지기라고 인식한 것이며 명문의 중요한 작용을 진원의 근본이고 성명의 관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명의 장계변은 비록 명문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양신계의 양신의 모두 명문에 속한다. 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경부익 구정록 삼초포락 명분변 중에서 말하기를 신야자 외지 야 명문 일자 중지 야 이일 야야 이일 시명문 양신 이 신은 둘이고 감의 외부에 있으니 우이고 명문은 하나이고 감의 내부에 있으니 기이다. 하나로 둘을 통괄하니 둘은 하나에 포함된다. 명문이 두 개의 신을 통괄하므로 양신은 모두 명문에 속한다. 그러므로 명문은 수화의 부가 되고 음양의 택이 되며 정기의 해가 되고 생사의 두가 된다. 라고 하였다. 장씨는 명문 평양신 이양신 개 명문이 양신을 통괄하므로 양신은 모두 명문에 속한다. 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아울러 명문의 중요한 작용을 라고 강조하였다. 이후에 또 그는 더 나아가 경약전서, 전충록, 명문여의 중에서 명문의원 위수화지택, 오지기, 비화능 명문은 원기의 근본이 되며 수화가 있는 곳이다. 오장의 음기는 이것이 아니면 자양되지 못하며 오장의 양기는 이것이 아니면 발생되지 못한다. 이라고 제시하여 명문 중에 음양 수화이기가 갖추어져 있어 음양 수화의 상호 제약, 상호 위용의 작용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유경부익 진음론 중에서 제시하기를 명문지화, 지원기, 명문지수, 지원은 명문의 화는 원기라고 불리며 명문의 수는 원정이라고 불리운다. 이라고 하였다. 장씨의 이러한 논술은 명문이 우신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문 이신이라고 하여 안으로 수화, 음양 즉 진음, 진양에 붙어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점은 신음신양 이론과 결합되어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양신지간위 명문설 이 설은 명의 조헌가가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그는 소문 영란비전론에서 주불명 패 12관 군주가 밟지 못하면 12관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며 12관 외에 또 하나의 몸의 주가 있으니 곧 명문이라고 하였다. 명문의 위치를 심의 상에 위치한다고 인식하여 인명지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몸의 진군진주라 하였다. 그는 의관 내경 12관론 중에서 말하기를 명문 임좌 이신각 1촌 5분지 1색지중 소 1 2지중 명문은 양신의 각 1.5촌 옆에 있으며
인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내경에서는 7절의 옆에 있고 중앙에는 소심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명문으로 진군, 진주가 되고 인체의 태극이 되고 형태가 없으면 양신의 가운데에 편안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명문이 12경맥을 주관하는 바가 됨을 알 수 있다. 신에 이것이 없으면 3초의 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도가 불행하게 된다. 비위에 이것이 없으면 수곡을 부속시킬 수 없어서 오미가 출하지 못하게 된다. 간담에 이것이 없으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모려가 출하지 못하게 된다. 대소장에 이것이 없으면 변화가 발현되지 못하여 대소변이 패하게 된다. 심에 이것이 없으면 신명이 혼미하여 만사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가 바로 군주가 명하지 못하면 시비관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술을 따르면 조씨가 명문이 있는 곳을 말하여 명문기좌 양신 각일 촌오 분지 문 명문은 양신의 각 1.5촌 옆에 있다 이라고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명문의 중요 작용을 진군진주 위시비경지주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술에서 그는 더 나아가 명문의 구체적인 부위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명문 좌인 신지중 자상하 폐위십사 자하 산상 폐칠 명문은 인신의 가운데 있고 배꼽에 상대하여 척추에 붙어있다. 위로부터 세면 14추의 높이이며 아래로부터 세면 7추의 높이이다 라고 하였다. 조씨의 양신 사이가 곧 명문이고 명문은 곧 진화이며 몸에 양기를 주지한다는 관점은 명청 때에도 영향이 매우 컸다. 장계빈도 조씨와 같은 인식을 하였다. 예를 들어 경악전서 전충록 명문여의 중에서 명문유화 원지양 생 명문에는 화우가 있어서 이를 원양이라 부르며 만물을 생성하는 화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청대의 의가인 진사탁, 진수원, 임패금, 장로옥, 황공수 등도 명문이 진화이고 명문의 위치가 양신간이라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진사탁은 석실 비록 중에서 명문자 선천지화, 야, 화무형, 이거 수지중, 천하유형지화, 수지소극, 무형지화, 수지소생, 화극천수중 명문은 선천의 화이다. 이 화는 무형으로 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천하에는 유형의 화가 있어 수가 이를 극제하고 있으며 무형의 화는 수 중에 생성되고 있다. 화가 수 중에서 극제하는 것은 유형의 수이고 화가 수에서 생성하는 것은 무형의 수이다. 무형의 화는 무형의 수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이 무형의 화는 화에 저장되지 않고 오히려 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명문의 화는 양화로서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사이에서 빛나는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진시는 명문이 선천의 화이고 명문, 일양은 양신, 이음 사이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기본 논점은 조씨와 일치한다. 명문 위신간 동기설 이 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먼저 영대의 손일규를 들 수 있다. 그는 양신의 중간을 명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의 수도 화도 아닌 단지 원기가 발동하는 어떤 기전이 존재하며 명문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장기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난경 8난에서 말한 신간동기가 곧 명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의지서여 명문도설 중에서
영추와 소문을 자세히 관찰하여도 양신을 나누어 말한 바가 없으므로 양신을 구분하는 것은 진월인 편작이 처음이다. 월인이 명문의 정신이 머물고 있고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며 남자는 정이 저장되고 여자는 포에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이는 신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신간동기는 사람의 생명과 오장육부의 근본이 되며 십이경의 근본이 되고 호홈의 문호가 되며 삼초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명문의 의미는 대개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명문은 양신 중간에 있는 동기로서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다. 조화의 추유이고 음양의 근본으로 바로 선천의 태극이다. 오행이 이로부터 생성되며 장부는 이를 받아서 이루어진다. 만약 수에 속하거나 화에 속하고 장부에 속한다면 이는 바로 유형의 물질이 되어버리므로 외부의 경락, 동맥에 나타나 진찰하여 그 형체를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영추, 소문에서 이를 논술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손씨가 주장한 것을 보면 그의 명문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명문은 어떤 구체적 형태를 갖춘 장기가 아니므로 경락이 순행되지 않고 동맥의 진단도 할 수 없다. 둘째, 명문의 위치가 비록 양신의 사이에 있지만 그것은 신간동기가 있는 곳이며 이것은 일종의 생생불식하고 조화의 기초일 뿐이다. 셋째, 신간동기가 비록 장부의 본이고 생명의 원천이나 화라고는 인식할 수 없다. 즉 이른바 비수 비화 이화지 극이다. 명문 위산문 정관설 이 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먼저 장계빈을 들 수 있다. 그는 명문의 뜻이 마땅히 인명의 문호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유경부익 구정록 삼초포락 명문변에서 말하길 자궁 아래의 문이 하나 있는데 여자에 있어서는 손으로 잘 찾아야 알 수 있고 세간 사람들은 이를 산문이라고 하며 남자에 있어서는 정이 배출될 때에 관문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곳은 어디인가? 객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명문이 아니겠는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다고 하고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리를 청하였다. 무릇 남녀가 교접하는 시기에 남자는 이 문을 통하여 정을 배출하며 여자는 이 문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태아가 다 자라면 다시 이로부터 나온다. 배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이 문을 통하고 있으므로 선천인문의 문호가 아니겠는가. 신체가 형성되면 3초의 정기는 모두 이곳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금단대요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고 양구자가 이르기를 인생 이라고 하였으며 주옥집에 이르기를 수시삼재 지묘 조 원기 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이 없어지면 기가 없어지고 기가 없어지면 생명도 없어지게 되니 튼튼함과 사라짐은 모두 이 문호를 말미암으므로 후천 생명의 문호가 아니겠는가. 또한 44난에 있는 칠충문을 살펴보면 모두 출입하는 곳을 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입하는 곳을 문호라고 한 것이다. 이 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어찌 이름이 없겠는가. 이곳이 명문이 아니라면 어디가 명문에 속하겠는가. 이미 이곳이 명문으로서 남자의 정을 저장하고 여자의 포를 연결하고 있으니 모두 이곳에 기결된다고 함은 천고의 의심할 바가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질의록 중에서 또한 진을 보하여 제시하기를 명문거양신지중 이불 명문은 양신 가운데 있으며 우측에 치우치지 않으니 즉 부인 자궁의 문호이다. 자궁은 신이 정을 저장하고 있는 부위다. 관원과 기해 사이에 있으며 난정과 여혈이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며 이는 선천의 귀중한 원기로서 소위 음중의 진양이 되고 인체 생화의 근원이 된다. 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술은 장씨의 명문설에 대한 인식 중의 하나이다. 청대에 이르러 진수원은 의학 실제역과 의학 삼자경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명문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형태에 대해 말해보면 유형론과 무형론이 있다. 난경은 우신이 명문을 명문이라고 하였으니 유형론이 되고, 장계비는 명문이 자궁정실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유형론이 된다. 부위를 따라 말하면 우신, 양신, 양신간이라는 구별이 있다. 또 기능에 따라 말하면 주화, 수화공주와 비수비화이니 신간동기라는 다른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명문의 중요 생리기능에 대한 인식은 원칙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서 신과 더불어 상통한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의 역대 의가들의 명문의 생리기능에 대한 논술을 살펴보면 명문은 신과 생리기능이 일치한다. 신과 명문은 똑같이 오장의 본이고 안으로 진음과 진양에 의지하며 오장육부의 음은 신음으로부터 자초를 받고 오장육부의 양은 신양으로부터 온 후 된다. 이로 인하여 신양이 곧 명문의 화이고 신음이 곧 장계빈이 말한 명문진수로 인식할 수 있다. 신음, 신양은 진음, 진양 또는 원음, 원양이다. 고대의 의가들이 칭하여 명문이라고 말한 것은 신중 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손일규가 의지서여 명문도설 중에서 말한 월인이 명문의 정신이 머물고 있고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며 남자는 정이 주장되고 여자는 포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이는 신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신간월기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귀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 바와 같다. 진수원은 의학실제의 중에서 또한 말하기를 고인들이 이것이 눈의 다른 이름, 즉 명문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양생가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의가들은 원기가 허탈한 증에 관한 기해열에 신속히 구를 시행하거나 육괴 부자를 복용케 하여 기사회생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는 명문을 장부의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금단대요에 이르기를 청대의 의가인 진사탁, 진수원, 임팩응, 장로옥, 황궁수 등도 명문이 진화이고 명문의 위치가 양신간이라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진사탁은 석실비록 중에서 명문자 선천지화야. 명문은 선천의 화이다. 이 화는 무형으로 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천하에는 유형의 화가 있어 수가 이를 극제하고 있으며 무형의 화는 수중에 생성되고 있다. 화가 수중에서 극제하는 것은 유형의 수이고 화가 수에서 생성하는 것은 무형의 수이다. 무형의 화는 무형의 수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이 무형의 화는 화에 저장되지 않고 오히려 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명문의 화는 양화로서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사이에서 빛나는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진시는 명문이 선천의 화이고 명문, 일량은 양신, 이음의 사이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기본 논점은 조씨와 일치한다. 명문 위신간 동기설. 이 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먼저 명대의 손일규를 들 수 있다. 그는 양신의 중간을 명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화도 아닌 단지 원기가 발동하는 어떤 기전이 존재하며 명문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장기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난경, 팔난에서 말한 신간동기가 곧 명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의지서여 명문도설 중에서 영추와 소문을 자세히 관찰하여도 양신을 나누어 말하는 바가 없으므로 양신을 구분하는 것은 진월인 편작이 처음이다. 월인이 명문의 정신이 머물고 있고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며 남자는 정이 주장되고 여자는 포에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지금으로 이상으로 읽기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